근데 변호사님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을 일이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로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또 적절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라는 게 결국 사자 직업이잖아요. 네. 다른 사자 직업에 비하면 변호사들은 좀 욕을 덜 먹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만큼 다 좋은 변호사분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업계라는 게 실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럴 수 드러나진 있죠. 않겠지만 안 좋은 변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걸러야 될, 주의해야 할 그런 나쁜 변호사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 이게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결과를 장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디 갔는데 거기서는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고 하던데 왜 변호사님은 그렇게 확신을 못 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면은 뭐 사건을 하기 싫으세요? 많이 바쁘세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사건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상대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사면은 원고 피고가 있을 수 있고, 형사면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있을 수 있고, 진행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들을 낼 수 있거든요. 계속 움직이는 생물처럼 사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딱 요 얘기만 듣고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입장이신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도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몇 프로 정도 이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퍼센테이지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어디 갔더니 100% 이긴다는데, 100% 구속된 사람들 석방 시켜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과를 장담하는 거는 글쎄요, 어떻게 그렇게 결과를 장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좀 변호사로서는 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변호사님, 제가 만약 고객 입장에서 네네. 그렇게 뭔가 미적지근하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저도 약간 신뢰가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고객 입장은 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100% 이겨드릴게요 하면 뭔가 괜히 신뢰가 갈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그럼으로써 음. 변호사님이 그러면 수임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수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장담하는 거는 변호사로서 수임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 변호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사건을 100%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겠어요. 지금 변호사도 수임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한 90%? 한 99%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은 제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이 결과를 장담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너무 자신 있게 말해도 그건 어느 정도 약간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변호사들은 이제 이 사건 그렇게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요 정도까지가 변호사가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이거 90% 승소합니다, 100% 승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변호사로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뭐 여기서 상담해 봤을 때 이 사건 착수금 550만 원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 갔는데 22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같은 변호사가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싼 가격에 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서면 직원이나 이제 사무장들이 대신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지만 실제로 일은 변호사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을 일이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로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럼 적절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변호사님이 550이라고 했는데 330이 우리한테는 이게 원래 정가인데 550이 오히려 더 비싸게 부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또 적절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해져 있지 않은데, 법무사
법처럼 이렇게 보수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이 나오는 게 있을 테니까 터무니없이 싸게 부르는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인 거죠. 보통의 뭐 변호사들 이제 착수금 5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더 많이 부르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2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는 사건은 본인의 인생에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싼 곳만 찾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직원이 일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 일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호사를 만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곳들이 있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를 만나려면은 사무장을 꼭 통해야지 어렵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상담도 사무장이 하고, 내가 궁금한 것도 사무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전관 변호사라고 하죠. 그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기 위해서 뭐 몇천만 원 더 많은 금액, 상당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전관 변호사로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계속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장이 상담하고 서면 쓰고 재판만 변호사가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판장 갔을 때도 막 고민도 얘기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무장이랑 계속 얘기하다가 재판장에서만 변호사 보면 분명히 돈을 내가 줬는데 네. 괜히 눈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변호사 상담 같은 경우도 뭐 무료로 상담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무장들이 상담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 과정에서 서면을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계속 피드백을 받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딱 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어떤 변호사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거를 사실관계를 그대로 잘 서면에 담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직접 일하는 곳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서면을 메일로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절차를 꼭 거치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담을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받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변호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변호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상담비가 든다는 이유로 한 군데 가서 상담하고서 거기서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가서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고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상담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